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내일부터는 코로나19 전파력이 높은 사우나와 에어로빅 등의 운영을 금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최대 4,400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1심에서 헬기 사격을 인정한 민사재판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헬기 사격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문이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윤 총장은 불출석하기로 했는데 이르면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인수가 백지화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철원과 되갈령은 영하 8도, 서울도 영하 3도까지 내려가 무척 춥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겠고 곳곳에 눈이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실상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2단계는 유지하되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정밀 방역을 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목욕탕 내 사우나는 운영이 중단되고 아파트 내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도 일제히 문을 닫습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2단계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사우나와 에어로빅 등 감염 우려가 큰 시설은 아예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내 헬스장이나 사우나, 독서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합니다. 수도권은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2.5단계로 격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소자영업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일제히 격상했습니다. 감염이 심각한 부산과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은 2단계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0명으로 나흘 만에 5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토요일 검사 건수가 7,000건 줄었기 때문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7일까지 일주일, 비수도권은 2주일간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확보 물량을 4,400만 명분으로 늘리고 1조 3천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제 저녁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규모는 약 4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2월 설 전까지는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여야와 함께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 확보 물량을 당초 3천만 명에서 4,400만 명분으로 늘리고 1조 3천억 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예산이 5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만큼 2조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재원 마련 방식의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에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으면서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화됐습니다.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 체계 붕괴가 우려됩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매개가 되리라던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의 일일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었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 이용객만 650만 명, 자동차로 이동한 사람도 5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의료 역량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Where we soon, if things don't turn around quickly, we're going to have a situation with capacity, not only of hospital capacity, but staff. You know,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I mean, workers have been getting COVID at alarming rates. Mayo Clinic alone reported 900 of its healthcare workers got COVID-19 over a 2-week period.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앞으로 3주간 많게는 5만 6천 명까지 숨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11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성탄절과 연말 연시도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분간 확산세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1만 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마라톤 대회와 7개국에서 온 300명이 출전한 장거리 도로 자전거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대회란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정부와 연구팀은 코로나19의 중국박 기원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어제 중국 청두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풍경입니다. 참가자가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대회입니다. 시상대에 오른 수상자들은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중국 윈난성에선 300명이 출전한 장거리 도로 자전거 대회인 그란폰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걸쳐 진행하려던 걸 어제 하루 108km 레이스로 대회를 축소해서 치렀습니다. 발열 검사 후 출발시키는 등 방역에 신경 쓰는 듯 했지만 마스크도 쓰지 않고 대회를 구경하는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통제되고 있다는 걸 선전하는 것 같은 스포츠 대회를 연 중국은 최근 자국이 코로나19 발원지가 아니란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我们已经看到、听到国际上不断出现关于新冠肺炎疫情爆发时间、爆发地点的报道。这再次印证了病毒溯源是一个复杂的科学问题。 중국 과학원 상하이 생명과학연구원 설리빙 박사팀은 첫 인간 전염은 인도나 방글라데시 등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든 코로나19 발생 1년을 앞두고 중국이 코로나19 발원국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한해서 2+알파라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놨습니다. 2단계 격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인데 2단계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왜 2.5단계는 아닌지 그 배경 등을 사회부 권용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권 기자, 이 2+알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그 기존에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던 표현은 아닌데 2단계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바로 내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번 방역 조치의 핵심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청장년층의 활동이 겹치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행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 목욕탕은 여기에 더해 사우나와 한증막 운영까지 중단이 되고요.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줌바나 태보 스피닝 같은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에선 관악기나 노래 교습이 금지됩니다.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파티도 모두 금지돼 숙박업계에는 더욱 차가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2+알파 2단계도 아니고 2.5단계도 아니고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부가 2.5단계로 이렇게 격상하는 걸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2.5단계 추진에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인데요. 이유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커지는 걸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00명을 넘어 2.5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률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기보단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만 조치를 강화해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정밀 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다만 이러한 조치가 정부가 스스로 정한 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수정해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연말 회식이나 모임과 같은 조치에 대해 권고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5단계 격상 부담스럽긴 하겠군요. 네, 이번에는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당이 백신 확보 물량을 4,400만 명분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에 4,4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1조 3천억 원을 편성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4,400만 명은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인 5,177만 명의 약 8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애초 백신 관련 예산은 백신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국내외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번 본 예산에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어젯밤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는데 이번 주 초쯤 예산 방침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방역 당국도 아무래도 특별히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시행 중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인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과 대기실 등의 칸막이와 소독제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살펴보고 시험 당일 감독관들이 착용할 보호장구도 점검했습니다. 이어 화상 연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을 격려했는데요. 감독관들에겐 안전한 시험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거리 두기가 오락가락한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사실 효과만 있다면 뭔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층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민사재판에선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회고록 속 전 씨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는 생전 여러 차례에 걸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인을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후 전 씨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한층 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재판부와 그리고 광주 5.18 우리 시민들에게 또다시 우롱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한 전 씨는 취재진 앞에서 역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검찰은 목격자 증언과 탄은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존재했다며 전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1심 선고가 내려진 민사재판에선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하는 전 씨의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만큼 오늘 있을 형사재판에서도 헬기 사격이 다시금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이르면 오늘 행정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서
직무 집행정지 신문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의 신문 기일을 엽니다.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윤 총장은 고심 끝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윤 총장보다는 변호인들이 소명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쟁점은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릴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이 사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추가 보충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법무부의 징계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다음 달 1일과 2일, 잇따라 열리는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윤 총장 측에서는 당일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밤늦게 혹은 다음 날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을 맡았던 검사가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 검토해보니 죄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지만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란 정반대 해명을 내놔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의 분석을 맡았던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그래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여러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찰 담당관실의 다른 검사들의 판단도 자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남겼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검사는 이후 갑작스럽게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 수사 의뢰까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검사는 자신의 의견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 가운데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비춰볼 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은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첨부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정화 검사의 이번 폭로가 내일 오전 예정된 감찰위원회 회의와 모레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방침에 대해 한진칼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오늘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 방침을 밝혔고 대한항공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오늘 아침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공적 자금 투입 최소화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공급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에 한진칼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는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며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KCGI 측은 인수합병 계획이 경영권 분쟁 중 신주 발행에 해당해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진칼 측은 회사의 존립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가처분 신문을 종결하고 주말 내내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다음 달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만큼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승격을 두고 경남FC와 경쟁을 벌인 수원FC가 5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종료 직전 심판의 VAR 판정으로 극적인 버저비터 동점골이 나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수비수가 걷어낸 공을 경남이 골로 연결하면서 경기 초반 승기는 경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1부 리그로 가는 마지막 대결답게 경기는 내내 치열했습니다. 수원은 공격적인 플레이로 경남을 몰아붙였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양팀이 슈팅을 주고받으며 경기가 과열됐지만 추가 득점 없이 1대0으로 끝나려던 순간 행운의 여신이 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경합 과정에서 경남 수비수가 반칙을 한 게 뒤늦게 VAR 판독으로 확인된 겁니다. 올 시즌 K리그2 득점왕인 수원 안병준이 PK를 성공시키며 결국 경기는 1대1 무승부가 됐고 리그 순위가 높은 수원이 5년 만에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적어도 무승부는 거둬야 되니까 일단 공격적인 주문을 많이 했고요. 마지막에 어떤 행운의 여신이 저희들한테 온 것 같습니다. 다 이긴 경기에서 마지막에 승격 기회를 놓친 설기현 감독의 경남은 눈물을 흘리며 내년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결국 후반전 연장 8분에 터진 극적인 버저비터로 승격 전쟁에서 살아남은 수원은 내년 시즌 K리그1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흔히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분 작품을 보면 장난이라고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장식장을 가득 메운 조각들. 바퀴도 굴러가고 손잡이를 돌리면 움직일 정도로 정교한데요. 재료가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놀랍게도 우리가 먹는 파스타 면입니다. 러시아의 이 조각가는 15년 전 한 마카로니 공장의 요청으로 이런 기발한 조각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만든 조각품은 약 200개 정도로 가격은 하나당 우리 돈 2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 러시아에 가서 파스타 조각품 하나 사고 싶네요. 태국에선 현재 5달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위 현장에 최근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의 민주화 시위 현장. 머리 위에 저 노란 건 뭔가 하니 바로 오리 모양의 고무보트입니다. 시위 내내 물놀이용 오리보트가 물 위를 떠다니듯 방콕 시내를 누볐는데요.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쏜 걸 풍자하기 위해서라고요. 특히 노란색 오리를 선택한 건 노랑이 태국 왕실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시위대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 당분간 방콕 시내에 계속 노란 오리가 떠다닐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독일의 한 식당에는 판다가 등장했습니다. 우르르 몰려와 식당을 가득 메웠다는데 할 말이라도 있는 걸까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식당입니다. 판다들이 단체 회식이라도 하는 걸까요?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판다들, 가만 보니 모두 인형인데요.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자 항의의 표시로 판다 회식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텅 빈 식당이 너무 처량해 보이니 판다로라도 채워보란 친구의 권유로 이런 조용한 시위를 하게 됐다는데 코로나19가 만든 씁쓸한 풍경인 것 같네요. 11월의 마지막 날이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8.4도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의 기온은 영하 3.6도, 안동은 영하 2.6도까지 내려가면서 춥습니다.
낮에도 서울 4도, 대관령 1도, 안동 7도로 대부분 10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맑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낮까지 비나 눈이 올 텐데요.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으로 오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7.6도, 대전 영하 2.7도, 청주는 영하 1.8도,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춥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4도, 춘천 5도, 대전과 안동 7도, 창원 10도, 부산 11도로 낮에도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당일에는 한파 수준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건강관리 끝까지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